내가 지금 아이패드가 필요한데 새 제품이 아니라 옛날 중고 제품을 좀 구하고 싶은데 그 옛날 중고 제품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현재 최신 제품들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떨어질까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결해 줄 겁니다. 프라이테일 루멘제이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이패드 덕후입니다. 그래서요, 예전부터 아이패드 미니, 일반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군까지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이패드를 좀 꽤 오래 사용하는 사람인데요, 요즘 주위에서 이런 것들을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이패드를 사려고 하는데 아이패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애플 실리콘이 굳이 아니더라도 조금 중고 제품 중에서 아이패드 살만한 제품들이 좀 없을까요? 라는 저에게 해주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3개를 가지고 아이패드의 속도와 스펙, 실질적인 사용 후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요, 나에게 꼭 필요한 아이패드 찾기 영상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아이패드 가격들 보면 거의 맥북 에어 수준의 가격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나는 아이패드를 사면 유튜브나 아니면 카톡이나 좀 이런 거밖에 안 하는데 굳이 저 가격으로 사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스펙이 아니더라도 나는 옛날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괜찮은데 옛날 아이패드를 지금 사용할 때 속도적인 체감은 어떨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비교할 제품들은 어떤 제품군들이냐면요, 2017년에 나온 제품입니다. 아이패드 5세대, 그리고 2018년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제품,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 올려드렸던 2022년도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6세대 제품, 총 3개의 제품으로 오늘 속도 비교, 그리고 스펙 비교,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사용 리뷰까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실까요? 오늘 영상은요, 새 제품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펙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패드 5세대 같은 경우에는 당시 2017년에 나왔을 때 9.7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요, 이 당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요 진짜 괜찮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이패드 5세대를 살 때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따라올 다른 디스플레이가 없을 만큼 굉장히 괜찮은 디스플레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레키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레티나 디스플레이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죠.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6세대 같은 경우에는 레키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XDR이라는 버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발전하는 모습을 애플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두 번째,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패드 5세대 같은 경우에는 2048에 1536이고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11인치는 2388에 1668, 그리고 12.9인치는 2732에 2048입니다. 11인치와 12.9인치의 해상도가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동일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해상도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영역이겠지만요, 이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가 한동안 1위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아이패드9는 태블릿 중에서는 가장 최고가 아닐까라고 아직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삼성에서도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여도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따라잡고 어쩌면 이제 역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아이패드9이 조금 태블릿에서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패드 5세대는 A9 칩을 사용했었고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A12X 바이오닉 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6세대9는요 애플 실리콘 M2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각각의 아이패드 속도, 그리고 아이패드가 어플을 실행하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뒤에 실험 영상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램입니다. 아이패드 5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2기가 램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4기가 램이 탑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6세대 같은 경우에는 8기가와 10기가로 옵션을 나눠서 선택할 수 있게 해놨었습니다. 좀 이
램 같은 경우에는요,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조금 후하게 넣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블릿에 16기가 이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램이 생각보다 들어가는 것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또 자료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이패드가 램을 작게 넣어줘도 워낙 소프트웨어가 최적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램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도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아이패드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저장 공간인데요, 아이패드 5세대 같은 경우에는 32기가 그리고 125기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64, 256, 512, 1테라까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6세대 같은 경우에는 128, 256, 512, 1, 2테라까지 더욱더 많은 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아이패드가 스펙상으로는 몇 시간 정도 가느냐? 아이패드 5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아이패드 프로 6세대 동일하게 최대 10시간 간다라고 스펙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기기에서 뭐 GPS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셀룰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무거운 어플을 사용하는 등 좀 어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용 시간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패드를 좀 오래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기억을 해보면 확실히 예전 아이패드가 굉장히 오래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옛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는 사실 거뜬히 넘겼었는데 좀 어느 순간부터 아이패드가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아니면 반나절 정도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요즘 제가 아이패드 프로 6세대를 사용하면서 꽤 사용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나온 아이패드 프로가 꽤 최적화가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당시 제품들이 나왔을 때 나온 소프트웨어들인데요, 아이패드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OS를 사용하지 않았고 iOS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iOS 10이 그때 당시에 함께 사용이 됐었고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iOS 12를 탑재하고 나왔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OS 16을 탑재를 했습니다. 제가 뒤에 실험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지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모든 아이패드들은 현재 아이패드 OS 16과 17로 업데이트가 지금 되어 있고요. 사용감에 있어서 지금 세 아이패드 다 지금 정상적으로 다 사용을 잘 하고 있고, 또 저희 집과 또 제가 일하는 직장과 그리고 또 데일리로 현재 지금 세 개 다 잘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5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 펜슬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6세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애플 펜슬 2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패드 5세대 갖고 있을 때 애플 펜슬을 진짜 사용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구매한 이유 중 하나가 애플 펜슬을 사용하고 싶어서 구매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애플 펜슬을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옛날 아이패드 구매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이패드 5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꾹 눌러서 열 수 있는 터치 아이디가 탑재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6세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디가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아이패드 에어나 이제 그런 아이패드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터치 아이디가 지금 살아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손에 좀 땀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터치 아이디가 사실 저에게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래서 좀 저처럼 땀이 많으신 분들은 페이스 아이디가 더 편하겠죠. 페이스 아이디가 편하신 분들은 아이패드 프로 쪽이 조금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스펙을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입니다. 바로 속도 비교와 긱벤치 점수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들 아이패드 5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아이패드 프로 6세대 제품이고요. 각각 소프트웨어는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각각의 제품들이 속도 차이는 꽤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중고를 살 건데 아니면 저 제품이 나왔을 정도의 제품을 내가 구매할 건데 요즘 제품과 속도가 많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조금 더 유용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 비교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아이패드 3개를 한번 차례대로 놔둬 봤습니다. 왼쪽부터 아이패드 5세대이고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샀던 아이패드 프로 6세대입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할 것은 전원 테스트입니다. 셋, 둘, 하나, 고! 네, 아이패드 5세대가 첫 번째로 켜졌고 프로가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운데 게 마지막으로 켜졌죠.
화면이 먼저 들어온 것은요 아이패드 프로 6세대이고요. 그리고 나자 바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아이패드 5세대도 빠르게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테스트할 것은요 기본 어플들 실행 속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 아이패드당 소프트웨어는 다릅니다. 조금 속도적인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고요. 아이패드 속도의 체감이 어느 정도인지만 좀 체크해 보시면 이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는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켜졌습니다. 지금 해보니까요 그렇게 속도가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르는 입장에서도 크게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캘린더. 하나, 둘, 셋. 네, 느끼셨나요?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세 번째는 482입니다. 482. 하나, 둘, 셋.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으로 켜졌는데요. 속도 체감은 한 1초? 1.5초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카메라가 실행되는 속도도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기본 어플들을 실행시키는 속도들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실험하면서 저도 차이가 생각보다 좀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옛날에 나온 이 아이패드 5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패드들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하고는 또 다르게 선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패드 5세대 싱글코어 점수는 638점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싱글코어 점수는 1356점이에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6세대의 싱글코어 점수는 2579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이패드 5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차이가 약 718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아이패드 프로 6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싱글코어 점수의 차이는 1223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아이패드 프로 6세대와 3세대의 차이보다는 3세대와 아이패드 일반 5세대의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5세대의 멀티코어 점수는 807점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멀티코어 점수는 4455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프로 6세대 같은 경우에는 1059점입니다. 자, 그러면 GPU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패드 5세대 GPU 점수는 2717점이고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점수는 17154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프로 6세대 GPU는 46,448점입니다. 생각보다 아이패드 6세대가 다른 세대들보다 큰 점수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최신 애플 실리콘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라서 그런가 다른 아이패드보다는 월등한 점수를 좀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5세대 같은 경우에 아이패드 5세대와 그리고 집에 큰 스피커를 연결을 해놔서요. 평소에 집에서 스트리밍용으로 제가 지금 아이패드 5세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회의나 간단히 외출을 하면서 아이패드가 필요할 때 좀 휴대용으로 제가 아이패드를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을 하거나 고사양 작업을 할 때 아이패드 프로 6세대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세대의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실사용 후기는요. 현재 아이패드 5세대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제품에도 불구하고 꽤 저는 사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고사양 스펙은 돌릴 수는 이제는 없습니다. 좀 집에서 저같이 음악을 틀거나 아니면 아이패드를 조금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좀 주고 싶으신 분들, 사양이 조금 낮은 것들을 사용할 때는 이 아이패드 5세대 정도의 제품도 사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튜브 머신은 한 이 정도만 되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이요, 고사양 어플들을 돌릴 수 있지만 애플 패스를 필두로 조금 고사양의 어플을 내가 많이는 아니지만 간단하게라도 돌리면서 좀 휴대성을 원한다 라고 하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제품이 조금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였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11인치이기 때문에 휴대성마저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어쩌면 이 세 제품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바로 이 아이패드 3세대 정도 되는 제품
제품이에요. 그리고 나는 노트북 정도의 아이패드를 원하고 노트북 대용으로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이패드 프로 6세대 제품 정도의 최신 기기가 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는 아이패드 프로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패드 프로 지금 7세대가 나왔지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6세대도 굉장히 많은 고사양 어플들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 프로 그리고 어피니티 포토를 중심으로 좀 많이 돌리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노트북 대용으로도 계속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꽤 만족스럽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보고 카톡만 하기에는, 그렇게 쓰기에는 조금 비싼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최신 제품 말고 내가 조금 옛날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해당 연도 정도 되는 그 제품들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도 그렇고 또 다양한 아이패드 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사양 스펙을 넣지만 또 가격마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분명히 제 주위에서도 이런 아이패드 중고 제품들을 찾는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패드 중고 제품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금 유용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댓글로 좀 많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루멘제이 영상을 또 풍족하게 만드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한다면요, 루멘제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이 채널에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 제가 솔직히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말고 삼성 쪽으로 제가 사실 넘어갈까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이마트를 가서 핸즈온을 좀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태블릿은 아직도 어쩔 수 없습니다. 끝!